안녕하세요. 나슈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검색식은 기술적 분석 지표 활용 검색식에 대한 제가 팁을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기술적 지표에 뭐가 있는지 대부분은 이제 모르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조건식 0150 조건식에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를 뭐 보면은 어떤 지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지표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술적 지표에 대한 걸 갖다가 조금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 여기 보면 범위 지정, 시세 분석,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 재무 분석, 순위 분석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데, 이렇게 추세 지표에 가면 다 영어로 돼 있죠. 이렇게 MACD가 뭐고, MACD 시그널이 뭐고, MACD 오실레이터가 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갖다가 모르는데 설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설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 궁금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 공부하는 게 조금 편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검색식을 만들기 전에 수식을 갖다가 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럼 수식을 만들려면 일단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 이렇게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라는 게 있죠. 수식 관리자. 수식 관리자를 이렇게 보면 수식 관리자에 여기 옆에 보이세요?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 시스템 트레이딩, 강세, 약세, 일반 함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추세 지표, 많이 쓰는 것들을 보면 이제 뭐 CCI도 있고, 그러면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찾는 방법이 엄청 쉬워요. 네이버 같은 데다가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HTS 자체에서 보면은 여기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설명. 이 수식 관리자가 뭐냐면 이 수치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나중에 나만의 CCI 지표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해서 나중에 차트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숫자들을 바꿔갖고 여기 새로 만들기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작업을 저장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그게 나만의 차트가 된다는 거죠. 뭐 색깔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색깔 같은 경우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고, 기준선 설정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게 이게 뭐냐라는 걸 알려면 이게 참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뭐 사전을 찾아보셔도 되고, 뭐 이렇게 검색 그 길을 갖다 보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설정된 거라는지 수치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면 뭐 CCI는 주가 평균과 주가 사이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CCI 값이 높으면 현재 주가가 주가 평균에 비교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낮으면 현재 주가가 주가 평균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개요로다가 해놓고, 해석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 기준선 설정 0,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영선이 교차해가지고 매수는 CCI가 영선을 상향 돌파하면 강세 신호로 인식하여 매수 시점으로, 그리고 매도는 CCI가 영선을 하향 돌파하면 약세 신호로 인식하여 매도 시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과매수, 과매도라는 거는 뭐 RSI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CCI가 마이너스 100 수준일 때는 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매수로다가 저기 보는 거고, 그리고 CCI가 100이 넘어 있을 때는 과매수 신호를 보고 뭐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괴리도 분석이라든지 단점 같은 거는 조금 더 이제 알아보고선 공부를 하고선 하면 좋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쓰는 뭐 MACD가 뭐고, MACD 오실레이터가 뭐고, 이렇게 지표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뭐 MACD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기술적 지표 중에 가장 단순한 것 중에 하나인데, 단기지수 이동평균값에 장기지수 이동평균값에서 뺀 차이로 두 이동평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다 해가지고, 시그널 교차 이렇게 나오고, 기준선 0의 교차, 뭐 이렇게 해서 사용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용 방법대로다가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이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에다가 어떻게 적으면 이런 검색식이, 이런 라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MACD, 숏, 롱, 기간을 보는 거고, 수식 3번에서는 시그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4번, 5번 없죠.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
그리고 뭐 MACD, 그리고 시그널 해가지고 선을 만드는 거. 지표 설정은 숏은 12, 그러니까 단기는 12로 보고 장기는 26일로 보고 시그널은 9일 신호로 해서 라인 설정은 이렇게 3개 선을 아까 여기 나오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라인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라고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선은 0으로 잡는다 라고 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 좀 더 많이 알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색어를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이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수식관리자가 보면 설명이 나와 있고 어떻게 수식이 이용되고 있고, 뭐 다른 지표로 한번 볼게요. 계속 똑같은 것만 보기 좀 그러니까. 뭐 변동성 지표에 있는 것들 중에는 많이 쓰는 지표가 없네요. 그리고 우리가 모멘텀 지표 해가지고 이격도 많이 쓰고, 이격도가 뭔지, 자, 이격도는 주가 이동평균 값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해가지고, 뭐 이동평균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강 국면, 상승 국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죠. 여기 RSI 이런 거 있네요. RSI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의 강도를 100분리로 나타내어 언제 주가 추세가 전환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해가지고 RSI를 많이 쓰는 지표예요. 70 이상이면 과매도, 30 이하면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 해가지고, 뭐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 매수를 발생. 하고, 과매수 구간에서는 이제 뭐 매도를 한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와 함께 보는 게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해가지고 추세 반전 신호로다가 판단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이것만 보고 하면 안 되는 게, 요걸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수식에는 보면은 기술적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후행성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한 걸 갖다가 그림이나 그래프로다가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 값을 보고 오류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기술적 지표와 함께 보시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나중에는 이제 수식을 갖다 여기서 바꿔갖고 보면은 나중에 사용자 지표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my RSI, 뭐 RSI 플러스 스토캐스틱 해가지고 내가 지표를 섞고 이거를 갖다 두 개의 지표를 섞어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고, 그 수식 관리자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제 다음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